안녕하세요. 입시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택형 수능에 따른 학생들의 질문. 저는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대표적으로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지금 시간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보도된 자료들에 보면은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저 3월 모의고사 결과 언어와 매체 37.6% 응시,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 여전히 좀 많죠. 62.4% 응시를 하였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에요. 근데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거든요. 막 충격, 뭐 표점 격차가 최대 몇 점까지 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친구들이 지금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할 것인지 혹은 화법과 작문을 그냥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좀 각잡지 않고 좀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듣기에 따라서 자극적일 수 있어요. 일단은 표준 점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난이도, 그러니까 학생들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부여되는 점수, 여기 이제 표준 점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능 성적표에도 표준 점수로 기재가 돼요. 원점수 기재가 안 되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정확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 만점자 기준 표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요인은 그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이 높을수록, 즉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선택하는 비중이 좀 많을수록 그 공통 과목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국어 과목은. 그러니까 75%는 독서와 그다음에 문학, 즉 읽기 파트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25%가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언어와 매체의 난이도가 학습량이 좀 많기 때문에 더 어렵겠죠. 그래서 상위권 위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경향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 것은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수준에 맞춰서 화작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언어와 매체를 응시할 것인지는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얘기냐 하면은, 일단 화법과 작문, 즉 화작은 능력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읽기 능력과 관련이 돼 있어서 얘는 사실 개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소프트한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는, 그러니까 비문학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문학에 좀 준하는 그러한 문제들, 내용일치 문제라든지 강연 방법 등등 좀 간단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화법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쉽다는 거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반면에 언어와 매체는, 이 매체 파트는 좀 제외하고 이 언어 파트로 얘기를 하자면 소위 말하면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은 지식 기반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수학 공부를 하는 걸 떠올려 보시면 될 텐데, 얘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읽고 풀 수는 없습니다. 미리 개념 공부가 이루어지고 이게 숙지가 되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컨디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식 기반의 파트들은 대부분 한 번 배웠다고 해서 그 기억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수능을 치를 때까지 계속해서 나선형 학습을 해 주어야지 기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학습량이 계속 투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화작은 능력 기반이기 때문에 공부를 아예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다루면서 푸는 속도를 좀 빠르게 끌고 가고 정확도를 높이는 등등의 영역입니다. 좀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에 비유를 하자면, 자전거를 탈 줄 알다가 잠깐 좀 안 탔다고 해서 나중에 자전거를 다시 탔을 때 자전거를 못 타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를 못 풀지는 않아요. 다만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하고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꾸준히 문제를 풀면서 독해의 속도,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가로
개념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텐데, 과연 제가 가르쳐왔던 중위권 학생들은 이 언어와 매체를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이 앞서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수능을 보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 문법 개념을 공부하고 숙지하고 암기하고 이런 추가적인 학습량을 끌고 갈 수 있어야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학습하는 양이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뭐 표점을 많이 준다더라, 사실이기는 하지만 마냥 덤벼들었다가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는 양이 좀 많기 때문인 것이죠. 요거는 공부를 안 하면 풀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어와 매체는 어떤 학생이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얘기인데요. 일단 최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물론 그냥 무조건 뚝 잘라가지고 최상위권은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화작,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해도 국어 과목에 자신이 없거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굳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반면에 상위권, 중상위권이라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 다음에 국어의 학습량이 좀 많은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여러분한테 이거를 선택해라, 아니면은 저거를 선택해라 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본인의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과연 표준 점수를 더 많이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이 입시에서 이게 유리한 것이 맞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자, 2022학년도 수능에는 언어와 매체가 만점 기준으로 149점,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 147점 해서 22학년도 수능에는 이게 2점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23년도 수능에는 이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사이에 점수가 4점 정도의 차이가 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2점과 4점의 차이,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한테는 되게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중위권 학생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그러니까 등급 정도만 필요한 학생들한테 굳이 이 표점 2점, 4점이 과연 대단히 중요한가라는 걸 좀 반문하고 싶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등급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표점의 차이는 큰 의미는 없고, 자, 교과전형을 쓸 때 수능 최저를 걸더라도 대부분 요구하는 등급이 2개 합 6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3등급 정도의 싸움에서 이 표점 2점, 4점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추가적으로 공부하면서 빼앗기는 시간이나 스트레스보다 안정적으로 화작을 선택을 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며 훈련을 하는 방식을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를 만약에 생각을 하는 학생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가고자 하는 학교가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되게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최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이 표점 2점, 4점 정도의 이 차이를 가지고 굳이 애써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문법 전공이기 때문에 사실 문법 강의를 하는 걸 더 선호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하지만 학생들이 멋모르고 언어와 매체가 표점을 많이 준다더라 하면서 막 덤벼들었다가 막 내신에서도 막 꼬이고 관리가 안 되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은 제 학생들한테 유리한 점은 과연 없는지 한번 좀 말씀드려 볼 것인데, 국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국어에 대한 공부가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점이 있어요. 화법과 작문은
너무 쉬워지면 표점 차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게끔 출제가 되고, 반면에 언어와 매체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법 개념은 다루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이 차이를 줄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작이 생각보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간을 꽤 많이 잡아먹는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최근에는 제시문을 가지고 있는 문항도 출제가 되지만은 대부분은 본인이 숙지하고 들어간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8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에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정시에서 조금 더 치열한 점수 다툼을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타 과목에 비해서 국어 과목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과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선택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애써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는 것은 학생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야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드린다고 해도 결국 결정은 학생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그거 선택하지 말아라 해도 결국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선택의 유불리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국어의 거의 대부분은 독서와 문학에 가 있습니다. 이 읽기 영역인 독서와 문학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비문학, 즉 독서와 문학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쏟아주시고요. 선택을 할 시간쯤이 오면은 본인이 여태까지 받아왔던 내신 점수,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감안을 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 전략인지를 좀 더 냉철하고 객관화시켜서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